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미국 행이어서 그 목적과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영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국제공항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왔는지, 누굴 만날지, 얼마나 머무는지 취재진이 물어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하면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올 1월 이후 5개월 만이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2시간 만에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 전 방위비 협상 말고는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은 없던 터라 전격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이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공개적인 만남을 피하고 비공개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이 보인 행보의 의도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한 내용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효력 연장을 통해 북한에 취해진 경제 제재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한반도 내 존재하고 북한의 행동과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어제까지 거친 용어로 가득 찬 담화를 쏟아내던 북한이 오늘은 별다른 담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인사나 북한군의 추가 담화도 없었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대한 맞대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체를 통한 비난 강도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도 탈북자와 남측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적은 어디까지나 적이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 공동의 합의를 짓밟고 노골적인 동족 대결을 묵인 조장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송토하면서 노동신문에는 여전히 탈북자를 비난하는 시위 사진이 실렸고 앞으로 연속해 터져나올 폭음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거나 북한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자신들의 발표를 신중히 대하라라는 거친 주장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비난 수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노동신문 글은 사설이 아닌 개인명이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 부장의 담화처럼 고위급 인사들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직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추가 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강경 입장에 대해서 더 초강경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어제보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였던 9.19 군사합의도 파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비 통제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군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GP 10곳이 폭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는 정반대 의미, 대결이 아닌 공존의 상징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GP 22곳을 시범 철수하고 상호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이거 멍땅 진짜 드러내자니까 이거 보십시오. 폭풍에 이 큰 나무도 이거 안 녹으러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경비병이 차던 권총이 사라진 것도
DMZ 내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이 함께 지뢰를 제거한 것도 9.19 군사합의 결과였습니다. 또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함포 해안포 실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투도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병력의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전 이후 60여 년간 진전이 없던 재래식 군비 통제를 시작했던 겁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 통제가 포괄적으로 동시에 진전된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을 한 바탕에서 9.19 군사합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한다면 군비 통제 노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북한군이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합의의 틀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부담도 큽니다. 9.19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고 남북한 모두 손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군 당국의 고민을 반영한 듯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북한을 향해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북한이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과 마주한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북한군 초소가 내다보이는 최북단 접경 지역에 박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골짜기 건너로 북한군의 철책이 보입니다. 그 뒤에 산중턱에는 네모난 모양의 북한군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붉은 깃발 2개가 펄럭입니다. 인공기와 북한군 최고사령관기로 추정됩니다. 군인들은 남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보이더니 어느새 셋으로 늘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철원 백마고지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쪽 모습입니다. 휴전선이 지척인 마을은 뒤숭숭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뭐 연평도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 항상 불안한 건 저희거든요. 인근의 관광지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에 이젠 남북 대치 상황까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깝게는 비무장지대부터 멀리는 북한의 평강공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소위산 전망대입니다. 철원의 관광명소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인적이 아예 끊겼습니다. 동해안의 최북단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세 철길도 뚫리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들려서 식사도 하고 뭐 물건도 팔아주고 이래서 좀 낯섰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다니시니까 매일 북한 해역을 보며 살아가는 어민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혈도로 낸 그 세금을 하루아침에 이제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거기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좀 분노를 하죠. 접경지 주민들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폭로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 모음이라며 그가 정신병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묘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세부 조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대신 언론의 주목을 받는 홍보 행사로 여겼다고 혹평했습니다. 충성파로 불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정상회담 도중 자신에게 몰래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쟁이라는 쪽지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 성공 확률이 제로라고 깎아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빈손 방북 논란에 휩싸였던 폼페이오 장관의 3차 평양 방문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북미 협상 실무 책임자가 이미 2년 전 협상 결과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6월 G20 당시 미중 양자 회담을 묘사한 대목도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며 중국에 대두, 밀 수입 등을 거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입을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They have already started purchasing. In fact, they started purchasing 3 weeks ago. You can see the numbers for yourself. 볼턴의 폭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해고하기 전엔 좋은 말만 하더니 어리석고 무능력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는 23일 예정된 회고록 출판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발췌록이 공개된 데다 언론 인터뷰도 예고된 상태여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에 몰렸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에서의 집단 감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선 대전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카지노 운영회사 직원이 확진됐고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가족들은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대전 확진자와 관련된 수도권 감염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61세 여성은 대전 확진자와 서울 동작구에서 접촉한 뒤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의 30대 딸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의 감염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사례 자체가 적든 많든 간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동이 활발한 타 지역으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전에 사는 어머니를 만난 카지노 운영회사 직원이 확진됐고 서초구에서는 영어학원 강사,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선 건강검진을 받던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청역에서 70대 안전관리요원이 지난 15일 확진된 뒤 4일 만에 가족과 동료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도봉구의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도 직원 2명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돼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센터의 첫 확진자인 82세 남성은 어제 사망했습니다.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해서도 4명이 새로 확진됐는데 특히 리치웨이를 직접 방문한 사람보다 이들과 접촉한 뒤 확진된 사례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학원, 헬스장 등을 통해 청년층까지 전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5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 청사 시설 일부가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구내식당 근무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오늘 고3 학생들과 재수생 등이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인데요. 자가격리나 등교 중단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은 온라인 시험을 치렀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멀리 떨어져 앉은 학생들.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에 앞서 처음으로 실시된 모의평가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자신의 성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의평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오늘 시험엔 고3과 재수생 등 48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올해 첫 모의평가입니다. 평가원은 각 영역과 교과별로 EBS 강의나 교재 연계율은 70% 이상이며 고3 학생들의 수업 차질을 고려해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 출제 범위는 다소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도 지난해 6월 모의평가나 수능보다는 쉬웠다는 평이 대다수지만 고3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학원 같은 데를 많이 안 다녀갖고 학교 수업에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하고 대면을 못하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늦어진 고3 학생들은 여름방학 전까지 기말고사와 7월 학력 평가 등 최소 2번의 시험을 더 치러야 합니다. 대학들은 고3 수험생 부담을 줄이는 입시 변경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고 다른 대학은 주로 봉사활동이나 수상내역 등 비교과 활동 평가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은 재학생 간 경쟁이 더 심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나온 대학도 드물어 걱정을 해소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 정보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직 저희도 너무 어수선하고. 한편 자가격리나 등교 중단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 820여 명은 인터넷 기반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을 받아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신상 공개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인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벌금형이 나와도 내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박인옥 씨. 대법원까지 올라간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지만 전 남편은 외면했고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자녀들의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저는 불량거래자되고 아무것도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학교도 다니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박 씨의 사연을 들은 양육비 해결 모임은 전 남편 A 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A 씨의 고발에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대표는 오죽하면 신상 공개까지 나섰는지 양육자의 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양육비 소송을 27번 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국가가 나몰라라 할 때 개인을 돕다가 제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러면서 배심원들에게 이런 사연을 설명하고 싶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일부러 내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유명한 일을 개인이 나서서 도와준 일인데 제가 그걸 벌금이 나왔다고 벌금을 국가에다 왜 냅니까?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법 개정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면서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벽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낮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일보다 10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등으로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대전과 춘천, 청주, 광주가 29도,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30도에 육박해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